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콘크리트 벽체와 콘크리트 기둥 우리가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 레빗 기초 강좌 9강에서는 콘크리트의 바닥과 그리고 기초 바닥을 만들어 보면서 레빗의 다양한 기능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바닥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닥 유형을 하나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두께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바닥의 두께는 우리 단면도에서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저희 종단면도로 가서 이 도면을 통해서 바닥의 두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하실의 바닥의 두께는 상당히 좀 두껍고요. 그리고 여기 거실의 바닥의 두께는 조금 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먼저 지하실부터 바닥의 유형을 만들어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DI 누르면 바닥의 두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500이란 두께로 확인이 되시죠. 만들어진 이 치수는 이제 지워서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하실의 바닥 같은 경우에 여기 외벽이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중간 색상일치로 이렇게 바꾸면은 우리가 지하층에 만든 벽의 모습을 정확하게 딱 확인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이 바깥쪽에서 이 바닥의 경계가 일정 부분 이렇게 바깥으로 셋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만큼 이렇게 셋백이 됐는지 이 거리도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DI로 여기에서 이제 재주셔야 되는데 벽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중심선이 먼저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면서 스냅으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탭을 한번 이렇게 딱 누르셔서 바깥쪽 선이 잡히도록 이렇게 설정해 주셔야 돼요. 그럼 치수선을 이렇게 300만큼의 거리를 정확하게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도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하실 평면도로, 지하층 평면도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요. 여기서 이제 바닥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바깥쪽에서부터 300만큼 튀어나간 거리로 경계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하층의 바닥 같은 경우는 사실상 기초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 구조에 가게 되면 우리 기초의 슬라브, 이게 매트 기초에 해당하는데 이 매트 기초로 그려주셔도 무방하고요.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 연습 삼아서 하는 거니까 구조의 바닥을 이용해서 지하층의 바닥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의 바닥을 눌러주시고요. 특성창에서 우리 일반 150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맞지 않는 유형이기 때문에 우리 유형 편집 복제를 통해서 콘크리트 바닥 500 두께였잖아요. 500mm라고 이렇게 새로운 유형을 만들어 주시고 확인 눌러 줄게요. 자, 구조의 편집 들어가 주셔야겠죠. 눌러 주시고 우리 재료를 지금까지 계속 콘크리트 현장 측으로 집어넣고 있으니까 콘크리트 검색하셔서 콘크리트 현장 치기로 집어넣어 주시고요. 두께 값을 500 두께로 이렇게 넣어 주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새로운 유형 바닥이 우리 유형에 맞게 작성이 됐습니다. 이제는 바닥을 이렇게 그려 주시면 되는데 우리 바깥에서부터 300만큼 튀어나간 곳에 선을 이렇게 그려서 영역을 그려주셔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두 가지 방법을 쓰는 게 가장 좋은데요.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우리 선 선택으로 이 바깥에 이 선을 선택하되 우리 옵션 바를 한번 이렇게 쳐다보시게 되면 간격 띄우기라는 이 메뉴가 있거든요. 여기 간격 띄우기는 내가 선택하는 선에서부터 일정 간격을 띄워서 선을 그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격 띄우기 값에다가 300이라는 값을 이렇게 입력하시게 되면 내가 선택하는 그 선에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300만큼 띄어진 부분에 선을 그려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한 가지의 방법이고요.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여기에 있는 이 선 그리기 직사각형 이용해서요. 우리 벽체 자체가 지금 직사각형 모양이기 때문에 우리 직사각형 이용해서 혹은 선 그리기 이용해서요. 이 간격 띄우기 값에 300이라고 이렇게 입력하시고 여기에서부터 선을 이렇게 그려 나가시게 되면 300만큼 떨어진 지점에 바로 선이 작성되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리시고 완료를 누르시면 바닥은 작성이 되게 됩니다.
잘 작성된 모습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어. 3D 뷰를 가서 한번 다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바닥이 아주 잘 작성이 됐죠. 자, 우리 단면도에서도 확인을 해보면은요, 아주 도면에 딱 맞게 작성된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바닥 혹은 우리 구조의 슬래브 메뉴에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은요, 우리가 지금 지하 1층 레벨에서 바닥을 그리는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 이 지하 1층 레벨에서 바닥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우리가 이제 500 두께만큼 새로운 유형을 만들어서 바닥을 그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고 있는 이 레벨에서 그 두께만큼 아래쪽으로 바닥이 이렇게 그려지면서 바닥이 형성된다는 점, 요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는 레벨에서 아래쪽으로 두께가 형성된다 라는 점이요. 자, 그래서 이 벽을 이 바닥을 이렇게 클릭을 하고요. 여기 이쪽에 보면 우리 레벨로부터 높이 간격 띄우기라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이 레벨로부터 높이 간격 띄우기가 현재 우리가 지금 기준 레벨로 삼고 있는 이 지하층 레벨에서 이 바닥의 시작점을 어디로 할 거냐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레벨로부터 간격 띄우기 값을 마이너스 1000으로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제는 기준으로 삼은 지하층 레벨에서 1000 내려온 요 지점에서 아래쪽으로 500만큼의 두께가 형성이 되게 된다는 점,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다시 한번 0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1층 평면도의 바닥을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도의 1층 평면도로 이동을 해 주시고요. 우리 벽체의 이 안쪽 선을 기준해서 바닥의 라인을 다 따줄 거예요. 콘크리트 우리가 작성한 벽체의 안쪽 선을 기준으로 따주게 될 겁니다. 자, 바닥의 두께부터 먼저 좀 확인하기 위해서요, 종단면도로 가서 거실의 바닥 콘크리트 두께를 확인해 보면 DI 눌러서 150이라는 두께가 나오네요. 다시 한번 1층 평면도로 이동해 주시고요. 자, 여기 구조의 바닥을 눌러 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유형 편집 복제를 통해서 바닥 두께 150으로 이름을 변경해서 복제해 주시고, 구조의 편집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재료가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두께만 150으로 수정을 하고 확인 눌러주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요, 우리 선 선택 이용할 겁니다. 선 선택을 이용해서 콘크리트 벽체의 안쪽 선을 외곽선으로 전부 다 한 바퀴 쭉 돌려서 따주는 거예요. 이렇게 따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여기 다른 선을 선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콘크리트의 안쪽 내부 선을 선택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설정을 이렇게 해주시면은요, 선 선택을 하신 다음에 무조건 우리 ESC를 눌러서 선 선택에 대한 명령 종료를 해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해주시지 않으면 실수로 선을 다른 거를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 선택을 하신 다음에는 ESC 연타를 통해서 선 선택 명령 종료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 줄로 깔끔하게 작성이 잘 됐고요. 이 상태에서 편집 모드 완료를 눌러주시게 되면 3D 뷰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CA 눌러서 하얀색으로 이렇게 봐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바닥이 아주 깔끔하게 잘 작성된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게 되겠죠. 우리 여기 작업실 쪽에도 바닥이 작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종단면도로 다시 가면은 이쪽이 이제 작업실인데 여기에 두께가 여기는 또 300이네요. 여기는 300이고요. 여기 벽체 외곽선에서 이것도 일정 부분 이렇게 튀어나가 있기 때문에 요 튀어나간 거리가 200만큼 이렇게 튀어나가 있다. 이것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요, 우리 1층 레벨이 지금 아니라 지금 여기 메인 빌딩 같은 경우는 계단을 이렇게 올라서 건물로 진입하는 형태지만, 요 작업실 같은 경우는 GL레벨에서 바로 이렇게 건물로 진입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요 바닥의 요 기준 레벨 자체가 GL로 설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점도 좀 주의해서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1층 평면도에서 작업하고요. 기준 레벨을 GL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구조의 바닥이고요. 300 두께였기 때문에 유형 편집 복제를 해주셔야 돼요. 요거를 300 이렇게 편집 두께를 300으로 이렇게 입력하시고 확인 눌러서 여기에 바닥에 바깥쪽으로부터 200만큼 튀어나간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선 선택을 이용해서 우리 간격 띄우기 200 입력을 해주시고 바깥쪽 콘크리트 면을 클릭 이렇게 네번을 해주시게 되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기준 레벨이 1층이 아니라 GL로 바뀌어야 된다고 아까 확인을 했었죠. 이렇게 바꿔주시고 완료를 눌러주시면 다시 한번 우리 종단면도로 가서 잘 쳐졌는지 확인을 좀 해보면은요, 아주 깔끔하게 잘 쳐졌습니다. 여기는 이제 경사벽이라서 끊는 위치에 따라서 이게 이제 달라지니까 이건 아주 잘 쳐진 거예요. 자, 이제 2층 바닥으로 이동을 해서요, 2층 바닥을 이렇게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2층 평면도로 이동을 해볼게요. 자, 2층 평면도에서 우리가 바닥을 이렇게 쳐줄 건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이 라인을 따라서 바닥을 쳐주셔야 돼요. 왜 이 라인을 따라서 모델링을 해야 될까요? 이 콘크리트 안쪽 선을 기준해서 모델링을 하면 건물이 어떻게 될까? 한번 해볼게요. 우리 구조의 바닥이었고요. 우리가 요 2층 거실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바닥 150 두께 아까 확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선 선택을 이용해서 1층이랑 똑같이 콘크리트 벽의 안쪽 선을 기준으로 벽을 한번 쭉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네, 됐네요. 그런 다음에 편집 모드 완료를 이렇게 딱 누르고요. 지금 현재 이 바닥 지형 솔리드 레벨까지 이동하는 벽을 바닥 하단에 부착하시겠습니까? 라는 메뉴가 이렇게 딱 나오는데요. 요거는요, 여러분 ESC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여기 부착 안함 요걸 누르셔서 그냥 무조건 요거는 부착을 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ESC를 눌러서 저거를 이제 종료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F2를 눌러서 결과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결과를 좀 확인해 보니까 2층의 바닥이 여기는 이렇게 잘 그려졌는데 여기를 봐볼게요. 여기가 뚫려 있죠. 여기가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2층의 바닥은 1층의 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층의 바닥이라고 해서 요거 2층의 안쪽만 이렇게 그려서 바닥을 그리면 여기가 이제 뚫려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건물에서 이 바닥의 관계를 좀 파악하실 때 지금 현재 2층의 이 바닥은 1층의 벽과의 관계를 좀 잘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닥이 작성될 때 1층 벽을 기준으로 이렇게 작성이 됐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2층의 바닥뿐만 아니라 1층의 천장의 역할을 해주는 1층의 지붕의 역할을 해주는 바닥 콘크리트가 형성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 3D 뷰에서 지금 만들어 놓은 이 2층의 바닥을 1층 벽 안쪽 선에 맞게 수정을 좀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닥을 수정하실 때는 바닥을 선택하고 경계 편집을 누르시거나 바닥 자체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바닥 편집 모드를 3D 뷰에서도 여러분 하실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 3D 뷰에서 우리 기준 레벨이 2층 레벨이잖아요. 이 2층 레벨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요게 지금 2층 레벨이죠. 이 2층 레벨이 기준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스케치 자체가 이 2층 레벨의 스케치가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걸 이렇게 보게 되면 2층 레벨이라 하면 평면을 따지면 이런 평면이 하나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 평면상에 지금 스케치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3D 뷰의 편집 모드에서 선 선택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이 벽을 이렇게 클릭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이 선은요, 2층 레벨에 투영돼서 선이 그려진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선 선택으로 여기를 이렇게 딱 클릭을 하게 되면 2층 레벨 평면상에
투영되면서 이 선에 맞게 선이 이렇게 한 줄이 그려진다는 점. 요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 선택을 이용해서요. 요 벽의 안쪽 선을 요렇게 잡아주고 여기에는 어떻게 하죠? 모서리 정리 트림으로 요렇게 돌려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선을 3D뷰에서 작성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 선택의 아주 유용한 점입니다. 3D뷰에서 계속해서 이 1층 벽의 안쪽 선을 이렇게 클릭해서요. 선을 작성을 좀 시켜주도록 할게요. 요거는 중복되었죠. 뭔가 경고가 떴습니다. 중복되었다고 경고가 떴기 때문에 요거는 여기까지만 선 선택을 하고 트림으로 요거를 모서리 정리를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깔끔하게 작성을 쭉쭉쭉 해 나가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요거는 필요가 없네요. 요거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요거는 지워주시고요. 선 선택으로 요 벽체, 요 벽체, 요 벽체만 있으면 그죠? 트림으로 요거는 이렇게 정리되고 요거는 이렇게 정리되게 되면 2층의 바닥이 1층의 벽체 안쪽 선의 기준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3D뷰에서 작성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편집 모드 완료를 누르면은요. 요거는 무조건 ESC를 눌러서 취소시켜 주세요. 2층의 바닥뿐만이 아니라 1층의 지붕에 해당하는 콘크리트가 아주 깔끔하게 작성된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도면을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읽고 이거를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배양을 하셔야 돼요. 이 레빗이 어려운 이유가 이 도면이 이렇게 좀 단순하고 단순한 3층 건물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구조가 복잡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좀 이제 시공을 해보시거나 그런 경험이 있다면 좀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 레빗이에요. 근데 이제 경험이 없고 이 구조가 어떻게 관계되는지가 조금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레빗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접합돼야 되는지, 이게 이렇게 접합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판단을 내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레빗이라는 프로그램이 좀 어려운 프로그램입니다. 여담이었고요. 3D뷰에서 이제 바닥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면도, 2층 평면도에서 이 1층의 벽체 안쪽 면을 선택해서 작성하는 거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 바닥이 지금 평면도에서 작업이 돼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이 1층의 안쪽 벽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언더레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다른 층, 지금 현재 이 2층 평면도 뷰가 아니라 다른 뷰를 이 현재 뷰에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언더레이라는 것으로 있거든요. 자, 그게 어디 있냐면 여기 특성창에 보시게 되면 여기 언더레이라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지금 현재 GL 레벨을 보도록 설정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범위 기준 레벨 요거를 내 마음대로 내가 보고 싶은 층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없음을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범위 기준 레벨 없음. 자, 그러면 뭔가 이제 하나가 바뀌었는데 자, 눈치 못 채셨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제가 요거 범위 기준 레벨 없음을 1층을 보겠다. 언더레이를 1층을 보겠다. 이렇게 딱 선택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가 회색으로 이렇게 벽체가 생긴 게 보이실까요? 지금 도면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는데 지금 이 도면을 제가 HH 눌러서 선택하고 잠깐 숨겨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 회색으로 표시되는 이 선이 더 잘 보이는 게 확인되실 거예요.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이 상태에서 없음으로 껐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언더레이는 뭐냐? 내가 지금 현재 2층 평면도가 열려 있다 하더라도요, 내가 어떤 특정 뷰 1층 평면도를 확인하고 싶다 했을 때 이 언더레이를 통해서 해당 층 레벨을 선택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해당 층의 객체가 이렇게 회색 선으로 보여지는 요 설정을 언더레이를 통해서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어때요? 구조의 바닥을 이용해서 콘크리트 바닥 150 요 유형으로 선 선택으로 1층의 벽체 안쪽 선을 이제는 선택까지 가능합니다. 언더레이가 이렇게 켜져 있을 때는. 그래서 평면도에서도 이렇게 언더레이를 통해서 해당 다른 층의 벽체 안쪽 선을 선택에 포함시켜 주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죠. 자, 이런 부분은 트림으로 정리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깔끔하게 1층 벽체 안쪽 선을 기준으로 바닥 선이 잘 작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편집 모드 완료를 눌러주시게 되면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바닥 2층의 바닥 그리고 1층의 지붕이 이렇게 작성된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지하층 바닥, 1층 바닥, 2층 바닥까지 아주 잘 작성된 것을 확인을 해 주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가 이제 화장실 부분이에요. 화장실 부분이고, 이거를 이제 평면도에서 좀 확인을 좀 해보면은요. 1층 평면도로 다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바닥이 그려지게 되면 이 바닥의 아래쪽에 도면이 깔리다 보니까 이 바닥에 가려져서 도면이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도면을 이렇게 클릭하시고 이쪽 옵션 바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배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배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정경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게 되면 이렇게 도면이 객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도면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단차를 좀 볼게요. 여기 거실 부분에 지금 700만큼 마감의 높이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이 화장실의 마감의 높이 같은 경우는 700에서 150 내려온 550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부엌도 볼게요. 부엌 같은 경우는 거실 레벨에서 50만큼 올라온 지점에 마감이 이렇게 레벨이 쳐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제 단면도에서 확인해 볼 텐데 각각의 단면도에서 바닥의 높이, 바닥의 위치가 다 다릅니다. 바닥의 두께나 바닥의 위치가 조금씩 1층에서 달라집니다. 2층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수정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횡단면도로 일단 이동해 볼까요? 횡단면도는 이제 화장실이 안 보이니까 종단면도로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도면이 지금 객체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도면 클릭하고 저희 정경으로 바꿔주면 도면을 확인해 주실 수 있죠. 자, 여기 단면도에서 보면 더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죠. 노란색 선이 이렇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1층도 마찬가지로 노란색 선이 이렇게 150만큼 내려와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죠. 그러면 이 화장실의 콘크리트 바닥이랑 거실의 콘크리트 바닥은 분할돼서 두 개로 작성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 조적벽체 안쪽선 기준으로 바닥이 이렇게 작성이 따로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 1층 평면도로 이동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층 평면도에서 여기 있는 이 화장실에 이 안쪽선 기준으로 이렇게 바닥을 두 개로 분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이 바닥을 일단은 여기에서 이렇게 스케치 편집으로 수정하고 새롭게 바닥을 그려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지난 시간에 클립보드로 복사를 배웠습니다. 이 바닥을 클립보드로 복사, 컨트롤 C를 해요. 컨트롤 C를 한 다음에 여기에는 이 붙여넣기가 활성화가 되면 이 붙여넣기에서 동일 위치의 정렬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이 동일 위치의 정렬은 객체를 이 동일한 위치에 한 번 더 복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바닥이 지금 두 개가 겹쳐 있는 상태죠. 그럼 하나를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더블 클릭해서 수정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하나를 선 선택을 이용해서 잘라나갈 부분으로 선을 이렇게 잡으셔가지고요. 트림으로 이렇게 하나의 모양을 잡아주시고 그런 다음에 편집 모드 완료를 누르면 이제는 이 부분에서는 겹쳐 있지만 이 화장실 부분에서는 내가 이렇게 스케치를 수정했기 때문에 빠져 있겠죠. 그러면 이 화장실 바닥을 포함하는 이 객체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들어가 주시게 되면 선 선택을 이용해서 이번에는 화장실만 남기고 이렇게 화장실만 남기고 트림으로 이렇게 정리 그리고 나머지 선은요 탭을 이용해서 탭 눌러서 한 번에 선택하시고 딜리트를 누르면 아주 빠르게 두 개의 스팬으로 이렇게 분할을 시켜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편집 모드 완료를 이렇게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바닥이 분할된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화장실 바닥 같은 경우는 거실 바닥보다 150만큼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 콘크리트 바닥 선택하시고요.
레벨로부터 높이 간격 띄우기 값에다가 마이너스 150이라고 입력하고 종단면도로 가서 확인을 딱 해보시게 되면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가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죠. 2층도 마찬가지입니다. 2층에서도 이렇게 수정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2층 평면도로 이동할 거고요. 이 바닥을 컨트롤 C 클립보드로 복사를 누른 다음에 붙여넣기 동일 위치에 정렬을 해줄 거고요. 한번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선 선택을 이용해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트림으로 이렇게 정리, 이렇게 정리, 이렇게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완료. 근데 여기 도면 이거 앞으로 빼는 것부터 해줘야겠네요. 여기에서 정경으로 먼저 바꾸고 작업을 해주는 게 좋겠죠. 자, 이번엔 이 화장실 쪽 더블 클릭 해주셔가지고 이번에는 선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고 트림으로 이렇게 정리, 이렇게 정리,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나머지는 탭 눌러서 한 번에 선택하시고 딜리트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만 딱 남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완료를 눌러주시면 구조 스팸 바닥 방향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뜹니다. 이건 왜 그런다고요? 우리가 선을 지워버렸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스팸 방향이 구조 바닥 같은 경우는 스팸 방향이 지정이 되어야만 바닥이 만들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스팸 방향 클릭하셔가지고 이렇게 스팸 방향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편집 모드 완료를 누르면 이렇게 경고창이 이렇게 뜨는데요. 요소 결합 해제를 눌러서 이런 것들은 해결을 바로바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랑 바닥이 두 개로 분할이 정확하게 된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죠. 이 바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레벨로부터 높이 간격 띄우기 값에다가 마이너스 150이라고 입력해서 종단면도에 가서 확인해 보면은요. 2층의 바닥에 콘크리트 바닥이 이렇게 나눠진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 1층에서 우리 부엌 쪽에 단차가 올라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횡단면도를 통해서 이 단차를 확인해 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횡단면도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요. 마찬가지로 이 도면을 위쪽으로 이렇게 끄집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부엌 쪽에 콘크리트 노란색 선을 이렇게 확인해 보면은요. 여기에는 이 레벨에서 50만큼 이렇게 올라와 있고 이 올라온 지점에서 두께가 이렇게 형성되네요. 그래서 두께를 확인해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0이라는 두께로 부엌은 형성이 돼 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유형 편집 복제를 통해서 두께 150짜리가 아니라 두께 200짜리로 바꿔주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층 평면도로 다시 이동을 해서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이 바닥 스팬 요거를 선택하시고 클립보드로 복사하신 다음에 붙여넣기에 동일 위치의 정렬을 일단 해주시고요. 하나를 잡으셔가지고 더블 클릭 따닥 들어가 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부엌부터 이렇게 작성을 좀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선 선택을 여기서부터 해주시면 되겠네요. 여기 점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트림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트림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트림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탭을 눌러서 한 번에 선택해 주신 다음에 딜리트를 눌러서 이렇게 하나를 분할을 시켜 주시고요. 자, 이제 완료를 눌러 주시고 구조 스팸 방향 지정되지 않았네요. 스팸 방향 지정해 주시고 완료 누를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부엌의 이 바닥의 유형은 150이 아니라 200으로 바꿔줍니다. 부엌의 이 바닥을 선택하고요. 유형 편집 복제 선택한 상태에서 유형 편집 복제를 하면 그 유형으로 바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200으로 이렇게 입력하시고 구조에 편집 들어가서 두께를 200으로 이렇게 설정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두께 200 두께로 바뀌게 됐고요. 레벨로부터 높이 간격 띄우기 값에 50을 입력하셔야지 이제 횡단면도에서 이 노란색 선에 딱 맞게 구조체가 위치하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1층 평면도로 가서요. 우리 거실 쪽이 이만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거실 쪽에 요거를 더블 클릭 아니면 경계 편집 딱 들어가 주셔가지고 선 선택을 이용해서 이 선
이 선을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트림으로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여기는 잘 됐네요. 요거 지워주시고 이렇게 지워주시게 되면 거실의 바닥 스팬은 이런 모양이 되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완료를 눌러주시게 되면 지금 종단면도로 다시 한번 이동을 해보면은요. 횡단면도로 다시 한번 이동을 해보면 여기가 이렇게 잘 이제 설정이 되었고, 종단면도에서 거실의 바닥 스팬은 그대로 잘 유지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죠. 3D뷰에서 봐오셔도요, 이렇게 2층에 바닥이 이렇게 단차를 형성하면서 내려가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고, 1층 부분에 단차도 우리가 좀 확인해 보고 싶은데, 이렇게 해서 아래쪽을 봐서 이렇게 단차를 확인하는 것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구조가 연결이 되었는지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이제 구조 검토를 모델링을 우리가 잘 하고 있는지, 구조의 형상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때 이 3D 뷰에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단면 상자라는 기능이에요. 모델 검토를 위해서 쓰는 기능이거든요. 이 단면 상자를 체크를 이렇게 딱 하시게 되면은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박스 하나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이 박스 하나에 6개의 화살표가 같이 따라 나오는데, 이 단면 상자는 뭐냐면 이 상자 안에 들어온 객체들만 객체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자를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화살표를 클릭한 채로 이렇게 쭉 끌어 가지고 건물을 관통하도록 이렇게 놓게 되면은 건물의 단면을 잘라서 보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바로 단면 상자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조금 더 잘라 주시게 되면, 우리 여기에 있는 이 부엌은 200 두께로 50만큼 올라온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실 수 있고, 이 화장실 같은 경우도 150만큼 내려온 지점,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확인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단면 상자를 통한 모델 검토까지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우리 이쪽에 무언가 모델링 자체가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벽체를 좀 보겠습니다. 이 벽체를 우리 단면도에서 좀 확인을 좀 해보면은요, 우리 종단면도로 가서 확인을 좀 해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400 두께 지하층 벽에서 일정 부분 떨어진 이러한 벽들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요, 이만큼이 내려와서, 벽체가 이만큼이 더 내려와서 여기에 줄기초가 쭉 달리는 형상으로 구조체가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벽체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만큼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DI를 이용해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치수를 확인해 보면 600만큼 더 내려와야 된다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GL에서 베이스 간격 띄우기 값에다가 마이너스 600 값을 입력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벽체들이 3D뷰에서 이렇게 확인을 좀 해보면은요, 단면 상자를 다시 한번 해제시켜 두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 지하층 벽과 이렇게 위아래로 맞닿아 있는 벽 말고, 여기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이렇게 아래쪽에 아무것도 없는 이런 부분에 줄기초가 쫙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벽은 마이너스 600 값을 전부 다 입력을 시켜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벽체 컨트롤을 이용해서 요 벽체 컨트롤 일단 요 4개의 벽체가 600만큼 내려와 줘야 되기 때문에 베이스 간격 띄우기 값에다가 마이너스 600이라고 입력하고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벽체가 형성되고 이렇게 벽체가 형성되면서 이 부분이 형상이 2개가 겹쳐지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겹쳐졌을 때 이 벽체의 물량, 이 부분의 물량과 이 벽체에서 이 부분의 물량이 중복 계산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모델링에서 해결을 하고 넘어가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중복 물량이 계산이 되면 나중에 물량 산출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될 때 이런 부분의 물량이 정확하지 않게 산출되는 그런 이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형상 결합이라는 것을 이용해 주실 수 있고요. 아니면 프로파일 편집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요 벽체 형상을 바꿔 주실 수 있어요. 저희는 형상 결합을 이용해서 이 형상을 이렇게 잘라 주도록 할 건데요. 형상 결합은 어디 있냐면 우리 수정에 여기 결합에서 결합 순서 전환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이거에 제일 가장 메인 메뉴, 이게 바로 형상 결합이거든요. 그래서 이 버튼을 이렇게 딱 클릭하시고요. 이 벽체와 이 벽체가 이렇게 겹쳐진 부분 없이 형상을 이렇게 합쳐지면서 이 중복된 부분을 빼주는 게 바로 형상 결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벽체를 누르시고 이 벽체를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지금 이 벽체가 HH로 이렇게 숨겨보게 되면 이렇게 이만큼이 이 벽체에서 이 아래의 벽체에서 빠져나가면서 중복 계산되는 이 콘크리트 물량이 이제는 정확하게 계산이 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가 빠지는 게 마음에 안 들다 하시면 어때요? 우리 여기에 있는 요 결합 순서 전환을 통해서 요거랑 요거를 이렇게 반대로 해주셔서 이번에는 요걸 HH 눌러보면 이게 기역자로 이렇게 파지는 결합의 순서가 요거를 우선순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요게 온전한 형태로 유지되고 이 객체가 이렇게 파지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HR 누를게요. 자,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형상 결합을 통해서 이렇게 선택해 주셔서 위에 있는 이 벽체를 이렇게 끊어 주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600씩 내려야 되는 그런 벽체들이 또 있죠.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전부 다 줄기초가 쫙 들어가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벽체, 요 벽체, 요 벽체 전부 다 선택하셔 가지고 이렇게 베이스 간격 띄우기에다가 마이너스 600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서 요거를 내려주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겹쳐지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형상 결합을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요 아래 벽체와 여기 위에 있는 벽체를 형상을 결합해서 겹쳐진 부분의 중복 계산을 해결해 줘라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벽체와 요 벽체도 겹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형상 결합 요렇게 빼주시고요. 요거 요렇게 빼주시고 그러면 모든 부분에 이러한 중복 물량 계산이 해결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겹쳐지고 하는 이런 관계들을 좀 신중하게 모델링을 해 나갈 때 검토하시면서 해 나가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단면 상자 끊어서요. 이쪽 단면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 상자 끊어주시고 여기를 이렇게 살짝 끊어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살짝 끊어봤더니 지금 이거를 이제 음영 처리로 이렇게 바꿔볼까요? 지금 여기 벽체 보이세요? 여기 벽체가 지금 비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벽체가 비어져 있으면 여기는 지금 흙인데 흙으로 이렇게 묻혀져 있는 건데 흙으로 이렇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구멍이 뚫리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 막아 주셔야 돼요. 이렇게 다 막아 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막아줘야 돼요. 자, 그렇게 하려면 여기에 있는 이 지하층의 벽체가 이만큼 모양으로 채워주게 되면은 이게 잘 수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제가 아까 이렇게 벽체 모양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 중에 두 번째 기능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여기에 있는 이 프로파일 편집이라는 기능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프로파일 편집은 벽체의 모양을 이 인면상에서 스케치를 통해서 벽체의 모양을 수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벽체 클릭하고요. 벽체를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프로파일 편집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 주시게 되면 이 벽체의 경계가 우리 바닥을 그릴 때 영역을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영역 그리기로 넘어옵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스케치로 더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 선택을 이용해서 여기를 잡아주시고 바닥의 아랫면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벽의 옆면을 이렇게 잡아주셔서 트림으로 이렇게 선 정리
요거는 SL로 먼저 끊어 주신 다음에 트림으로 요렇게 선 정리를 해 주시게 되면 이제는 완료를 눌러 주시게 되면 기둥에 딱 겹쳐지지 않는 선에서 벽체가 이렇게 채워지게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모델을 검토해 나가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수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 벽체도 마찬가지죠. 이 벽체도 더블 클릭하시거나 프로파일 편집으로 들어가 주셔가지고 선 선택을 이용해서 기둥의 여기 콘크리트 바닥 아랫면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리고 트림으로 선 정리 SL로 중간에 끊어주시고 트림으로 선 정리 이렇게 해주시고 완료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바닥이 작성이 되게 되네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벽이 이만큼이 채워지게 되죠. 다만 이렇게 제가 여기를 이렇게 끊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또 중복 물량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형상 결합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이 바닥과 요거를 이렇게 선택해 주셔가지고 바닥의 중복 물량을 해결까지 해 주셔야지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단면 상자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요 부족한 부분에 벽체 프로파일 편집을 통한 이런 수정들 그리고 형상 결합을 통한 벽체 중복 물량에 대한 문제점의 해결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오늘의 마지막으로 여기 줄기초를 이렇게 쭉 넣어보면서 줄기초가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면은 오늘 수업은 끝이 나게 될 것 같습니다. 단면 상자를 이렇게 해제시켜 주시고요. 단면도에 가서 우리 줄기초의 이 사이즈를 일단은 전부 다 재봐야 됩니다. 줄기초의 두께부터 먼저 좀 확인해 보면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300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줄기초 같은 경우는 이 콘크리트 벽체선에서 얼마만큼 튀어나가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200이 이렇게 튀어나가는 요 거리를 재주셔야 돼요. 요 거리. 그래서 두께와 요 거리가 필요하다. 줄기초를 만드시려면. 자, 그러면 이제 줄기초의 사이즈를 쟀기 때문에 우리 이 줄기초에 맞는 유형 편집 복제를 통해서 하나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줄기초를 한번 3D 뷰로 가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기초 같은 경우는요, 여기 구조에 가시면 여기 벽 아래에 형성되는 요게 이제 줄기초죠. 그래서 이 줄기초 이거 클릭해 주시고 요 벽기초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유형 편집을 통해서요. 복제 눌러 주시고 요거를 300 곱하기 200 곱하기 200 이렇게 우리가 아까 재었던 사이즈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 주시고요. 구조 재료는 뭘로 해야 되죠? 우리 콘크리트 현장치기로 해주셔야죠. 콘크리트 검색해 주셔서 콘크리트 현장치기 넣어주세요. 자, 여기서 일단 저희 기초 두께 요거는 이제 300이었으니까 300으로 이렇게 수정해 주시고요. 돌출부 같은 경우는 벽체에서 바깥쪽으로 튀어나오는 거리가 돌출부 길이가 되겠고요. 힐 길이는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리가 힐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200 이렇게 수정하시고 기초 두께는 300으로 이렇게 수정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새로운 유형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넣어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그냥 벽체만 클릭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여기를 클릭하면 이 하부에 자동으로 줄기초가 바로 그려지게 됩니다. 벽체를 클릭해 주시면 그 벽에 따라서 이렇게 줄기초가 작성이 되게 된다는 점이에요. 이쪽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줄기초가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까지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 이 벽체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쭉 그려진 벽체예요. 이 줄기초 같은 경우는 벽체 길이만큼 전부 다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줄기초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여기까지 쭉 들어가는 결과를 낳아 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 벽체가 일단 이쪽에서 분할이 돼서
하나, 두 개의 벽체로 따로 작성이 되는 게 맞습니다. 이 줄기초를 따로따로 작성을 해 주시려면요. 물론 뭐 형상 결합을 통해서 여기 있는 형상 결합을 통해서 이렇게 해 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주셔도 물론 해결이 되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벽체를 따로 작성해 주시는 게 실무적으로는 더 맞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벽체 있죠? 이 벽체를 SL로 잘라요. 요소결합 해제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벽체를 이렇게 끌어가지고 분리를 일단 시키시고요. 요 줄기초는 필요 없으니까 딜리트 눌러서 지워주시고 정렬로 이 면까지 이 벽체면이 이렇게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 벽체 요 면이 여기에 달라붙으면 되는 거니까 정렬로 요 면까지 요 벽체가 달라붙도록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줄기초는 여기까지 아주 깔끔하게 작성이 되게 된다는 점이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 레빗이라는 모델링 자체가 좀 까다롭고 많이 해보셔야지 감이 오시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좋은 예제니까 요거는 아주 여러 번 잘 될 때까지 연습을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레빗을 잘 하시기 위해서는요. 네, 마지막으로 단면 상자를 이쪽으로도 한번 끊어서요. 뭐 중복된 부분이나 뭐 빈 부분이 없는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단면 상자를 다시 한번 끊어서요. 이 단면 상자를 이렇게 당겨서 조금 확인을 좀 해보면은요. 이 부분이 또 비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채워 주셔야 돼요. 단면 상자를 살짝 이쪽으로 좀 당겨 줄게요. 이렇게. 자, 여기가 빈 공간인데요. 여기 빈 공간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해요? 프로파일 편집에 들어가 주셔가지고 요 벽체 요 벽면을 여기 잡고 바닥면 아랫면 잡고 이쪽에 요 벽면 잡아서 트림으로 요렇게 선정리 SL로 요렇게 끊어주시고 트림으로 요렇게 선정리 해주셔서 여기를 채워주셔야 됩니다.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요. 완료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줄기초도 지금 요 벽체에 묻혀서 중복 계산되고 있네요. 형상결합, 수정의 형상결합 통해서 이렇게 잘라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얼추 모든 모델링, 구조체 모델링이 중복된 부분 없이 잘 작성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모델링을 하시다가 좀 발견이 되게 되면은요,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해결을 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발견이 다 힘들 수 있어요.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너무 완벽하다기보다는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수정을 하고 간다라고 개념을 잡고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레빗 기초 강좌 9강 오늘은 이제 바닥을 작성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여기 형상 결합도 알아봤고요. 우리 단면 상자 아주 중요한 기능이었죠. 그리고 우리 언더레이 기억나시죠? 언더레이도 우리가 좀 해봤고요. 해당 층을 이제 우리 레벨에서 볼 수 있는 언더레이 기능이었죠. 그리고 우리 단면도에서 요 단차 확인하고 이 바닥을 구분해서 두 개로 만드는 클립보드로 복사, 동일 위치의 정렬 요거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체 모델링이 왜 힘든가에 대해서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우리 10강에서는요, 구조볼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고,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그 위에 지붕도 이렇게 얹어보면서 구조체를 어느 정도 얼추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들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